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린 직후에 긴급 회동을 갖고 이뤄낸 합의라고 하는데 이제 3월 9일 대선까지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야권 단일화가 선거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또 남일재 동서대 선교복지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 교수님, 네. 이 단일화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겠죠.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대의명분은 이미 던졌고요. 예. 그거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선거에 패배했다. 예. 그럼 향후에 정치 입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명분과 진리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은 집권당의 지분을 가진 그런 큰 정치인으로 클 수도 있고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계산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만약에 선거 패배 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되면은 같이 일했던 많은 그 친구 동료들, 정치적 참모들 네. 이분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봐드리고요. 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렇게 막판에 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하게 되는 이 모양은 어쩌면 그 선거 전략상 또 의도한 것처럼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선택은 아닌 그런 그렇죠. 상황인 윤석열 거군요. 후보 예. 입장에서 보면 나쁠 거 전혀 없고요. 예. 안철수 후보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 쪽에 어떤 구애 이런 기류를 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전격 단일화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선거 전략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새벽에 그 일이 있고 아침에 이제 뭐 민주당이나 지지층에서는 좀 놀란 게 사실이죠. 당혹스럽고. 근데 위기는 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공표 이전에 조사한 마지막 조사인데 그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가장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한 6에서 9% 정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양대 진영 후보는 거의 박빙이에요. 40%대 초반에 박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단일화를 가정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때 안 후보의 지지율 6에서 9%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 가지 않더라. 네. 한 반 정도로 가는 거로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나오는 쪽 예. 이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보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혼재가 보여지는데요. 네. 그 얘기는 일방적으로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박빙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초박빙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법정 선거 토론회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본인이 완주하겠다 그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본인을 끝까지 지지했던 6에서 9%의 지지층에 대한 일종의 배신의 정치.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역풍과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남은 6일 동안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민주당 지지층의 네. 마지막 결집, 나의 합리적인 유권자들 안철수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런 결집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대선 뒤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당은 합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합당을 한다고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제한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무슨 그 분명히 자기들끼리 뭐 얘기 있었겠죠. 네네네. 근데 나오진 않았는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무언가가 눈에 보였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합당 카드까지 꺼내들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소위 제3지대 다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묻혀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네네.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싶은데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당제는 아직 이상에 불과한 것이다. 네. 이걸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철수 자기가 전국을 주도하고 이거를 완전히 바꿀 때까지 어떤 집제가 될 때까지는 예. 일단은 큰 그 집권당 내에서의 자기 정 입지를 올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게 판단했을 것이고, 합당해 가지고 당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질 것이냐, 실제로 국민의힘은 당 속에서 안철수의 존재가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뭐 자기가 원했던 이상적으로 말했던 제3지대 다당론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은 조금 뭐 뒤로 밀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조금 밀어두고. 그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근데 뭐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격적으로 단일화될 거라는 것도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네. 만약 합당을 해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거기에서 당내 역학구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사람들,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굴러들은 돌과의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력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를 봐야 네. 되는데, 안철수의 정치력이 이제 드디어 시험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합당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네. 뭐 자기도 노려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시 또 눌러져 버리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도 있지 않겠는가. 막 그러나 일단은 집권을 해야 봐. 집권 여당에 그렇죠. 들어가서 네. 행정력도 경험하고 싶고 더 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다. 그 선거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그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완전히 달라지죠. 예, 뭐 알겠습니다. 집권당의 실력이 있는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건 네.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진 교수님,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선거 전략대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히려 차분하게 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마지막 6일 동안에 오히려 실수하는 쪽, 그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일화를 하는 쪽, 네.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 감점의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은 양대 진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 위기감을 느끼면 그 위기감을 느끼는 쪽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 계속 보여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이 전통적인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약간 흩어져 있었던 그 민주개혁 진보 진영들, 이쪽에서 좀 더 결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네. 그 다음에 좀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중도 무당, 이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들어올 것 같고, 위기의식을 느낀 정의당 쪽에서도 좀 더 들어올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일런트 이재명, 소위 말하는 샤이 이재명 지지층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온 그 전국 지표조사라든지 NBS라든지 갤럽 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양진영이 서로 결집해서 40% 초반으로 박빙이 나왔는데, 이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실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지, 결국에는 양 지지층에서 결집하는 지지층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투표를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남은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TV 토론회가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고, 여론조사도 이제 공표가 안 됩니다.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지금까지 토론회만 놓고 봤을 때 좀 어떤 후보가 좀 잘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어제 마지막 토론회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 토론의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네. 선거 전략상 또는 토론 전략상으로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네네. 정책 토론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여러가 나열은 했지만 국민들 속에 싹 들어올 만한 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재원 조달 문제 같은 거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다가온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대장동 이슈를 다시 끌어내고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그 큰 임팩트를 줘버렸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장동 이꼴 부동산 실패,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나왔다는 이거는 아. 토론 전략상으로서는 굉장히 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게 막 흥분을 하고 막 특검해가지고 뭐 동의하십니까 뭐 어떻게 한 이 얘기가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된 거 마이너스 아닌가. 그 작용이었다. 토론 전략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앞서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지영 교수님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네. 몇 번의 토론이 있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분들께서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후보는 꼴등이었다. 너무 아는 게 없죠. 예, 대답을 못한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외에도 태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죠. 상대방 유력 후보를 그렇게 검찰이 피의자를 몰아세우듯이, 범죄자를 몰아세우듯이 그 혀까지 차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 인식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토론이 한 4~5번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1, 2위를 좀 번갈아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3등, 그 다음에 마지막 꼴등은 국민분들이 모두 보신 게 아닌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능력도 못 보이고 태도에서도 도대체 토론하는 이성적인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을 보인 윤석열 후보,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좀 있지 않겠나,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일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요? 이건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부산이 정치 변혁 때마다 중심에 선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 부산이 보수의 심장을 TK보다는 조금 밀려서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네. 또 민주당이 공격의 결로서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윤석열 후보로 봐서는 이 부산이라고는 상징적인 도시, 지리적으로도 이거 부산에서 전국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핵이 된다고 여기에 봐서 예. 여기에 와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떤 기술을 제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부산에 와서 부산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왔다고 하는 이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줄 것이고 예. 부산에서 많은 플러스 포지티브한 경태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경부선을 타고 전국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살짝 더 짚어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단일화에 아주 중요한 산파 역할을 부산 출신 장재현 의원이 했어요. 네네. 또 장재현 의원에 대한 배려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지난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로의 회귀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부산이 보수의 텃밭으로 가는 건지 하지만 아직은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보수의 텃밭으로 오히려 지금 그 대구 경북보다 부울경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여론조사 어떤 것들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보수의 텃밭이 아니라 보수의 메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부울경에서 한 20%대 중반 후반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30%대 초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지난번 시장 선거 때만큼 끌어올려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죠. 네. 20%대 후반이었다가 30% 초중반까지 끌어올려진 것. 그래서 이 부울경 보수의 메카가 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좀 뼈아픈 부분일 네, 수도 네. 있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의 메카가 됐는데 민주당 지지세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결집이 강화되면서 예. 민주당 지지층도 재결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이번 대선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건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이미 다 마음은 정했을 시기고요. 네. 또 많은 조사에서도 그 지지부 바꾸지 않겠다는 게 8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특별한 변화는 있겠습니까만은 여전히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이슈를 생각한다면 네.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하는 문제는 자명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교수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공익과 공동선은 어디에 네. 있는가. 어느 후보가 공동체의 결속
번영을 진정되게 추구하고 있고 어느 후보가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